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새로 나온 나의 다정한 종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김선찬입니다. 그다음 저는 이 책의 기획을 맡은 권은정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의 글을 쓴 김경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찬 작가의 엄마 김소희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이 책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저랑 권은정 선생님은 동네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서 이게 어울려서 수다도 많이 떨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이고요. 그 다음에 권은정 선생님하고 김성찬 작가는 권은정 선생님이 김성찬 작가 고3 때부터 그림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생각해 보면 권은정 선생님이 김성찬 작가가 그린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그림 모아진 거를 다 봤죠. 다 보면서 와, 이거 가지고 우리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성찬 작가의 그림과 그림을 막 골라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만든 첫 번째 그림책이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이었고 그로부터 우리 3년 네, 성찬 작가가 또다시 이제 다른 그림들, 성찬 작가의 그림들이 또 모이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드디어 두 번째 그림책 나의 다정한 종이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 과정을 우리 권은정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업 과정은 일단 김경아 작가하고 먼저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김성찬 작가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라 얼개와 큰 틀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그래서 성찬 작가가 그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보면은 지구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한번 그려보면 그거를 실력 발휘를 개성 있게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크게 생각한 거는 나라별, 그리고 싶은 것과 나라를 먼저 그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그래서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는 교통수단이 성찬 작가가 지하철이라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할까? 배로 하자니 그건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타자니 그거를 자전거를 타기는 합니다. 그냥 그랬는데 그러다가 버스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버스에서 나오는 어떤 종점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나라와 어디를 그리면 좋을까, 장소, 공간을 먼저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버스라는 교통수단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계속 전화 통화를 1시간 이상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성찬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근데 생긴 거 마찬가지로 굉장히 날 세워서 예민하게 성찬 작가가 이렇게 하면 제가 피드백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숙제를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딱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기 뭐가 좀 어색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업 과정이나 방식은 이렇게 먼저 나누고 나서 성찬 작가가 가장 잘하는 거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김경아 작가는 성찬 작가한테 그리게 하라고, 계속 그리게 하라고 그러면서 세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이 그림책 나올 때까지 성찬 어머니도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리며 고생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조급해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과 속도를 좀 기다리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찬 작가가 갖고 있는 저희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걸 뭐 특별히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발달 장애를 인으로서 너무
자기 색깔도 뚜렷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성찬 작가의 작업에서의 어떤 점이 즐거웠고 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말하기 전에 저희가 이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성찬 작가가 어색해 하잖아요. 지금 소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찬 작가는 성찬 작가가 갖고 있는 재능을 성찬 작가가 오늘 정크소동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되고 그치? 폐가전 해도 되고 폐차장 해도 되고 정크. 정크. 자, 예, 정크를 하는 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수단으로 네. 매긴 아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북토크가 끝날 때쯤 되면 되면 아주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네. 주실까요? 일단 성찬 작가와 저는 제가 좋았던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욕구는 뭐냐면 재미난 욕구를 굉장히 즐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찬 작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의뢰가 됐었고 어머님이랑 상담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성찬 작가가 갖고 있는 장애 유형은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도 누군가 타인하고의 어색함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한 걸 못 느끼죠. 그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마 소리 지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상대방하고의 상호작용이라는 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팅된 이런 것도 성찬 작가한테는 큰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하나의 내비치는 어떤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가장 어려웠는데 저희가 좋았던 건 뭐냐면 성찬 작가가 저한테 말을 건네줄 때 제가 성찬 씨한테 내가 지금 뭐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네. 알았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찬 씨, 인간 싫죠? 그쵸? 인간 싫지? 그래요. 성찬 씨는 인간을 싫어해요. 인간이 싫어, 사람이 싫어. 둘 다 싫지? 네, 그래요. 그러면 권윤정은 좋아, 싫어? 좋아. 또 좋아. 저 이 말이 감동이에요. 권윤정은 좋아. 들어가고 집요하게 싫지 인간은 다 싫지만 권은정은 좋다라는 이 말이 왜냐하면 조금씩 다가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성찬 씨한테 또 되게 감동을 받은 말이 있어요. 성찬 씨,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실망. 그러니까는 정말 그 아름답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실망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제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망해라는 말을 했을 때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다가서서 저한테 해줬을 때 마음을 여는구나.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리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네, 그리고 또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요. 그림책에서도 녹아냈어요. 안전이에요. 장애인과 장애인 대상자랑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성찬 작가가 해오기 전에 성찬이 어머님 보호자분한테 저는 출발했습니다 라고 제가 받아요. 그러면 해오에 도착하면 작업실에 도착하면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데 성찬 작가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휴대폰으로 하면 받는데 휴대폰을 안 받았어요. 바로 보호자의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성찬 작가가 지금 안 오고 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바로 직감적으로 뛰쳐나갔죠. 예, 그게 이제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근데 그날 정말 사건이 153번 버스를 타고 저희 작업실에 와야 되는데 163번으로 바뀌었어요. 노선이 바뀐 거예요? 네, 버스 번호가 바뀐 거죠. 노선이 아니라 153번에서 163번으로 바뀐 그 장면이 그래서 하염없이 성찬 작가가 그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버스 노선 번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장애인 대상자와 함께 할 때 참 어려운 점이다. 여기에 나오네요. 153번, 163번.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을
수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찬 작가 수정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그림, 요 책에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찬 작가랑 이렇게 했을 때 안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어머님이랑 그다음에 성찬 작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즐거운 그거는 거는 즐거운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좋아하는 거? 성찬 씨 우리 해우에 화장실 문 고장 났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할까? 화장실 문? 수리해요. 수리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화장실 문을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라고 하니까 성찬 씨가 딱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수리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수용 언어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표현 언어를 원활하게 말하지 못해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화장실 문을 수리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화장실 문에 경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손잡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만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그게 되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좋았던 어떤 일화는 뭐냐면은 막 뛰어왔어요. 막 뛰어와서 급해서 골프장 화장실 갔다 왔어.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왜냐면은, 그 화장실이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거를 했는데 정말 급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저한테 해준 게 너무 좋았고. 성찬 작가하고 권효 선생님하고 오랜 기간 같이 그림 작업을 하면서 성찬 작가가 마음을 열어줬고, 네.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또 선생님이 읽어낸 거,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예. 네. 어머니도 한마디. 네. 그게 이제 우리 장애를 가진 자폐성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권은선 선생님도 비장애인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성찬이라는 친구한테 다가서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그 친구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림 그려라 하고 보면 끝인 부분 어쩌면 선생님과 제자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소통을 하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해외를 보내는 지난 그런 말씀도 선생님께도 저는 드렸어요. 해외를 보내는 100%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해외를 보내면 성찬이 언어 치료를 보낸다. 말은 어쨌든 간에 혼자만의 성찬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게 냅두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제 톡톡 건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하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 그 이유가 가장 크고 그 이유로 인해서는 해외를 보낼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끝까지 한번 보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죠.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그 얘기 정말 네. 성찬 작가가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봤을 때랑 네. 지금하고는 되게 많이 달라진 거가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랄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하고의 그쵸, 이제 시간. 시간도 있고 관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뭐 라포 현상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성찬이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네. 성찬 씨, 권은정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야? 감자칩. 또 제이리. 강요 아닌 강의 그렇게 되는데 어렵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순이 빠져요. 선생님 저 피곤해요. 선생님 저 오늘 수업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한마디로 딱 해요. 끝!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전 알아듣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성찬 작가 눈높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제가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 성찬 작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왜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느꼈던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송찬 작가 그림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디테일도 강하고 독특한 선, 그다음에 공간 구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게 언뜻 보기엔 굉장히 차가운 것 같은데 따뜻해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건조하고 차가운 그림 속에 뭔가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그다음에 이야기 그런 게 숨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가장 송찬 작가의 그림의 특징과 매력. 일단 성찬 작가가 가장 처음에 그린 거에서 저는 독특한 시선이라는 거를 저는 엿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창문에 방충망이 있죠. 그런데 여기 성찬 작가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제목이 뭐지? 창문. 창문, 그쵸? 이 그림 몇 년도에 우리 제작했죠? 2016년. 2016년도에 창문이라는 요 그림을 그렸는데요. 성찬 씨한테 그때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성찬 씨라고 안 하고 성찬아라고 했습니다. 성찬아, 마당 풍경 그려볼까? 풍경 그려보자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성찬이가 가장 먼저 그린 거는 창문 틀이었어요. 창문 틀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방충망을 그렸을 때 제가 놀란 거죠. 어떻게 바깥 풍경을 그리라고 했을 때 방충망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 독특한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을 그린다라고 하면 밖에 있는 나무나 그런 마당 풍경을 그리는데 성찬 작가가 방충망을 그려서 이제 권은정의 마음을 녹였죠. 녹인 거를 김경아 작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수족관 그림이 있는데 물고기와 성찬 작가가 충돌을 해요. 이렇게 충돌한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제 작업도 김경아 작가한테 하면서 너무 멋지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매력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다르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바깥 풍경이 아닌 성찬 작가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시선에서 가까운 걸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책에서도 보면 버스를 그리면 자기가 그리는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손잡이를 먼저 그려요. 그래서 부분에서 전체로 가거든요. 그냥 그래서 성찬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먼저 그린 거는 의자의 손잡이를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앞자리 의자, 그 다음에 또 앞자리 의자, 그 다음에 내리는 문을 그려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독특해서 성찬 작가를 봤을 때 계속 이제 그 강요와 아닌 강요와에서 작업을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이가 가장 이 그림책에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어떤 거지? 여기 그림 중에서 성찬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 어떤 페이지 그림이 가장 좋은지 얘기해줘. 자, 있었는데, 그치? 하나만 얘기해줘. 이거예요. 이거 표지 그림. 표지 그림이에요. 왜냐면 표지 그림은 가장 많이 고생했고, 그리고 이 표지 그림을 제가 못 가져온 이유는 2절 크기로 대형화 작업을 한 거였고요. 이 표지 그림의 이미지 사진은 구글에서 성찬이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일본의 다테야마 산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좋지?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구글 말씀도 잠깐 하고 네. 지금 성찬 작가가 이제 그 그림을 카메라 정크 전화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서 작업을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그다음 아이패드로도 작업하고 굉장히 디지털을 잘 사용하는 MZ 세대. 그러니까 그 성찬 작가가 그 검색창에 구글 검색창에 영어로 써요. 네, 거기다가 작업할 때 선생님이 되게 감동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음악을 그 출연하는 것도 엄청나게 월드뮤직
저물 뮤직, 뭐 타임 뮤직, 네, 맞아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성찬이 음악 들을 때 왜 저먼 뮤직이라고 해? 타일랜드 뮤직이 좋아, 저먼 뮤직이 좋아? 정어. 저먼 뮤직.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선곡을 했을 때 요즘 성찬 작가가 뭐 약간 이게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작업을 하잖아요. 스스로 성찬 작가가 작업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음악을 제가 듣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가 선곡을 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음악이야? 그랬더니 타일랜드 뮤직이래요. 근데 그게 영어로 타일랜드 뮤직 이렇게 해야겠어요. 깜짝 놀랐죠. 어머니한테 질문. 네. 네. 김성찬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나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그 발달,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뭐 사진, 뭐 그림도 되게 많은데 어머니께서 성찬 작가의 그 그림을 선택하게 된 거는 성찬 작가가 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는지 잘 그렸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는 이제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낙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낙서하는 거나 그림으로 낙서하는 건 어렸을 땐 친구들이 모두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듯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 친구가 그림을 좀 잘 그리네, 그런 얘기를 좀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도 해우 선생님 얘기해 주시지만 이제 그 성찬이가 그림 그리는 게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해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학교에 있는 친구가 해우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에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에 성찬이를 보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게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해우 다니면서 좀 그림이 또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펜과 종이만 있으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거기는 펜으로 하는 게 다였어요, 성찬이는. 그런 뭐 이제 수채화나 뭐 그림 물감 그런 재료들을 접해본 적도 없었고, 제가 가르쳐 줘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해외에서 오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낙서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래서 수채화를 사용하던 물도 조절을 해야 되고, 수채화 뭐 색감이나 이제 색도 좀 섞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외에 와서 그런 걸 다 해보면서 굉장히 일취월장했죠. 이 친구가 진짜 그림을 그리는 친구구나.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요? 네. 민망하다. 이제 이 작업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글 작가의 입장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림책들 같은 경우가 글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글을 가질 수 있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번 처음에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성찬 작가의 작업은 좀 순서를 완전히 바꾼. 예. 성찬 작가가 그렸던 그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그림들을 가지고 그걸 골라내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이 그려내는 주제나 뭐 대상이나 뭐 사이즈나 재료나가 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렸던 연도도 다 다르고,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작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성찬 작가의 그림 자체에 처음에 받았던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찬 작가의 그 수많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상상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골라봤다가 뺐다가, 그런 작업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로서도 하나의 또 도전이었고, 그다음에 아마 성찬 작가한테도 큰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작업할 때 약간 실수 비슷하게 했던 것들은 성찬 작가한테 뭔가 수정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성찬 작가 색깔이 약간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배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찬 작가가 그림 속에서만 해결을 해보자,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들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이야기가 이렇게 막 다이나믹 했으면 좋겠으나, 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성찬 작가의 그림을 같이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볼까요? 네, 기획을 하신 권정 선생님은 소통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 이제 성찬 작가와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작업을 하면서의 그런 과정 같은 걸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만약에 아까 잠깐 여기 독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그 해우라는 곳은 미술 학원입니다. 그래서 사설 미술 학원이고, 그 공교육에 계시는 특수 교사분들과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해우라는 건 미술 학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꽤 많이 긴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발달장애인 8명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인이 6명, 청소년이 2명.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소통을 하는 거는 미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탐정이 됐을 것 같아요. 탐정. 왜냐면은, 단서를 찾아야 되거든요.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단서를 찾느냐? 그러면 아까 성찬 씨가 저한테 권은정이 좋아하는 게 감자칩 젤리. 그러면 편의점 쇼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편의점을 갔다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는 과자하고 젤리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봐요. 어느 편의점에서 샀는지. 그러면 성찬 씨의 이동 경로 루트를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샀는지, 아니면은 제가 있는 교육기관의 해우 근처에서 샀는지, 국민대에서 샀는지, 그거를 알면 이게 성찬 씨가 어디 루트로 어느 걸음거리로 이렇게 왔겠다, 시간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소통의 한 부분인 거고, 두 번째 소통의 방법은 뭐냐면은, 성찬 씨는 선생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뻥을 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언제 끝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2시간 반이 되면은 비비 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언제 끝나요? 라고 말을 하면 제가 55분에 끝날까 45분에 끝날까 라고 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처럼 비언어적인 거를 제가 캐치하는 거죠. 지금 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너한테 너무 힘든,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빨리 캐치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갈까? 아니면 뭐 마실까? 네. 뭐 할까? 물 마실까? 아니면 뭐 할까? 아, 뭐 싫다. 마실까? 화장실 갈까요? 뭐 할까요? 화장실. 화장실, 네. 지금 움직여도 되나요? 지금 네. 우리 조금만 참자. 아니,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네, 쉬다가. 화장실 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찬바람 쐬고 들어올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소통합니다. 그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은 주인공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런 얘기였고,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종이비행기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번 책은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버스부터 해서 성찬 작가의 그런 동선을 타고 가서 얘기를 만들어 볼까 했었어요. 그런데 성찬 작가가 아주 좋은 모티브를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같이 동시집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서 성찬 작가가 동시를 썼어요. 자기도 써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동시를 이제 성찬 작가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렇지. 자, 천천히. 천천히 읽어주세요. 하는 종이 비행기. 김선찬. 하양 종이 비행기가 좋아. 종이 비행기가 하늘 나는 게 좋아. 천천히. 가볍게 나간다. 크게. 고물길 나서 거리를 나서 하양 비행기
종이 비행기가 그래서 좋아. 아마 모두 나가서 아야 종이 비행기 흔적도 없이 나간다. 너무 작게 아, 안 그러는데 좀 더 크게. 근데 이게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늘을 나는 종이 비행기 김성찬. 하얀 종이 비행기가 좋아. 종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게 좋아. 가볍게 날아간다. 너무 뿅 간답니다. 골목길을 날아서 거리를 날아서 하얀 종이 비행기가 그래서 좋아. 아마 모두 날아가서 종이 비행기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 이 여기 장면이 골목길이 여기 있어요. 네, 이 이렇게. 장면에서 성찬 작가가 요걸 그리면서 이거를 썼었는데 네. 이 시를 보고 뭐 이번 책은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찬 작가가 아까 제일 좋아한다는 장면에 어쩌면 우리 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일 것 같은데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서 성찬 작가 이거 한 번만 크게 크게 읽어주세요. 읽어줘. 다정한 바람을 도와주려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한 곳에 갈 수 있어요. 성찬 작가가 처음에 이제 말했던 하늘을 나는 종이 비행기가 다정한 바람과 다정한 친구들을 만나서 한없이 갈 때. 하늘 나는 종이 비행기로 수정해요. 그거 이제 모르시죠? 그거 모르시죠? 제목 수정. 그죠? 제목을 성찬 작가가 나의 다정한 종이 비행기 말고 동시 하늘을 자기가 나는 쓴 종이 비행기로 비행기로 수정을 해야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래서 했었어요. 작가님과 출판사의 대표님, 팀장님과 조율을 해라. 근데 이 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성찬 작가가 직접 자기가 쓴 거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네. 그거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작업은 첫 작업보다 훨씬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선도 성찬 작가와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성찬 작가가 좋다라고 얘기한 장면도 있었고, 그 장면에 대해서 성찬 작가가 이해해 주었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찬 작가가 이 책에 보면 이제 다양한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들은 성찬 작가가 이제 좋아하는 장소였는지 아니면 성찬 작가가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 장소였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성찬 작가의 여기 그림책 중에서 보면 성찬 씨 이거 성찬 씨 방일까 해우에 있는 방일까? 해외에 있는 방. 해우에 있는 방? 예, 설정인데요. 상당히 게임을 잘해요. 그 비번을 걸어놔도 다 암호를 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해도 될까요? 네. 게임 머니 많이 사가지고 돈 많이 나갔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죠. 네. 게임 하면 어떻게 돼? 네. 게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혼나요. 혼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진짜 게임은 천재예요. 게임을 하는 것도 천재인데 게임의 어머님이 그 비번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는데 그걸 푸는 게 굉장히 천재적인 그 소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성찬 씨 방에 대한 거고요. 이것도 성찬 씨 방을 어머님이 사진을 찍어줘서 여기 스케치를 이렇게 한 거고요. 성찬 씨가 사는 동네 주소가 어떻게 되죠? 강북구 간복구 당대로 42 42 거기까지. 거기까지고요. 여기 지금 실제 성찬 씨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림이 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게 동시집을 했을 때 부산의 골목길에 대한 그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군산 여행을 갔을 때. 아마 어머님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제가 더 기억 많이 할 거예요. 가족여행 군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말 그림책에 들어가야 되니까 풍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리기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이렇게 페이지인 거고요.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가 해외 오기 전 163번 버스, 그게 바뀐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풍경을 제가 캡처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3장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보통은 사전 답사를 했을 때 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니까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서 성찬 작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독특한 시선이 있다. 그냥 그러는데 성찬 작가의 그림을 그리는 순서나 방법은 뭐냐면은 부분에서 전체를 봐요. 사람이 얼굴을 그리면 콧구멍서부터 그리게 한다거나 성찬 씨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그려서 얼굴을 완성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요 부분은 그 정릉에 있는 어떤 주민자치센터 앞에 있는 그 장소를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153번, 163번, 이 163번은 저희 그 작업실이 있는 곳이 국민대 근처인데, 그 국민대 근처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여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근데 꼭 여기서 내려요. 그 전 정거장에 내려서 해우를 와야 되는데 꼭 여기서 내려서 편의점을 가서 편의점 쇼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오고. 근데 이런 부분은 성찬 씨하고 저하고의 검색이에요.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해서 성찬 씨 여기가 어디지? 어느 나라지? 아두박자비. 여기는 한국이야. 여기는 네. 어디지? 한국. 여기 한국 어디지? 한강. 한강. 여의도, 예, 한강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에 많은 빌딩이 있잖아요. 증권가가 있고, 뭐, 빌딩, 그런 거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 그림이 이제 아까 어려웠다. 왜냐면 버전이 너무 틀린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 본 게 2016년 그림인데, 이 그림이 2019년도 그림이에요. 그래서 2019년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런 그림체가 있다면 이게 아마 약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배야? 여객선. 여객선 중에 타이타닉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 사람이 없죠. 그럼 저는 대화를 이렇게 하죠. 사람이 없으면 다 귀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바오바나무. 그렇지. 여기는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네. 무슨 바시 궁전. 그다음에 이거는 어느 나라지? 잉카. 이거는 브라이스 캐니언. 브라이스 캐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책에 담을 때 상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성찬 씨가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생활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필요한 거는 어머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됐죠? 네. 네. 됐죠? 길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성찬 작가는 어디 여행하는 거 좋아해? 여행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또 새롭게 어디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중국 많이 잔서. 중국. 중국 많이 가서 좋았어요. 만리장성. 많이 가서 그리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가 좋았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대만. 대만도 대만. 좋았어요. 정크 여행 정크 여행. 대만에 101 타워 갔었어요? 안 갔어요? 갔어. 갔어요. 그 그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찬 작가는 또 여행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살짝 들었었는데 네. 어디 가요 이제? 성찬이 어디 갈 거예요? 프랑스. 프랑스 간다. 근데 와. 프랑스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 왜 가는 거죠? 정크. 아니죠. 프랑스에 가서 뭘 본다고 그랬어요? 살펴봐. 뭘 살펴봐? 성찬이 프랑스 파리 가서 어디 갈 거예요? 응. 어디를 살펴봐. 살펴봐. 살펴보- 좋네. 그래. 살펴보면. 살펴볼게. 마을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지금 그림책 나오고 나서 어떤 주변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성찬 작가가 보인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란 친구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라도 또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이게 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림책을 냈다고? 그러면서 놀라워도 하고 남구로 가는 지하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놀라워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친구도 칭찬은 굉장히 좋아해요. 아, 잘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질문에 뽑아주셔서 네. 그 성찬 어머니께 네. 질문을 하고 선생님들이 네, 네, 질문을 받고 성찬 작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떻게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와 뭔가가 이제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 익숙해졌다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늘 새롭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와 다르니까 계속 쳐다보는데, 그 어떤 분은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상한 뭔가가 이상하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네. 정도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나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더 이런 이제 장애인식 활동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이 친구처럼 개성 있고 독특한 친구들이 나와도 저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친구들도 있구나.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바라봐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게 너무 감사하죠. 김경아 작가 선생님, 권은정 선생님, 특히나 한솔수록북도 이렇게 관계자분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장애인식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물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으로서 네. 저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저는 대상자 발달장애인 대상자들과 뭐 수업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랬는데 김경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왜냐하면 같이 가장 근접해서 하는 어떤 작가가 학부 출신이 아동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장애 아이들, 장애 학생들을 과외를 했었고요. 뭐 학습 지원과 관련된 그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접근하는 그 태도나 이해도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좋았던 건 뭐냐면 김경아 작가가 자주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멋져! 이 말 되게 잘하고 훌륭해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찬 작가가 무슨 그림을 그리면 멋져! 이렇게 엄지척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같이 이제 뭐 하는 게 아동학과를 해서 그런 베이스가 있다. 장애에 대한 게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든 부분이 저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비장애 어머님들이 장애인 어머님들한테 딱 하는 말,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나 같으면 못 살아요. 나 같으면 왜 못 살아요? 나 같으면 살지. 다 잘 살고 있고 그냥 그러는데 그 던진 한마디가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 엄마는 마음에 부처님을 안고 계시나 봐. 이 말. 그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요. 왜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성찬아 선생님 안 착하지? 네. 저는
왜냐하면 긴 시간 이렇게 발달장애 이렇게 하면서 지적장애 대상자들한테는 어떤 접근이 돼야 되고 자폐성 장애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고 청각장애인한테는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한테 그 수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사람한테 착하다라는 말로 심정적으로 다가서는 게 저는 가장 기분이 안 좋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심정적으로 하느냐, 이건 6.25 때 전쟁도 아니고 뭐 불쌍하다, 착하다 이런 말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흥분이 됐죠. 제가 흥분이 됐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장애 인식이라던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성찬이 어머님은 부모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작은 사람 엄마들의 힘이 큰 힘이 이렇게 모아지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계속 하세요. 이제. 그리고 보면은 성찬 작가가 계속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벌써 작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그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성찬 작가가 지금 사회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김성찬 작가는 미랄 브리치오 나르테라는 그러니까 이제 미랄 복지재단, 미랄 문화예술팀의 브리치오 나르테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 작가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직장 내 장애인식 강사 직장 내에 가가지고 그림도 전시하고 이러이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강사 활동을 해요.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성인이 돼서 이게 네. 정말 이제 사회인으로서 네네. 본격적으로 다 정말 뛰어든 건데, 네. 어머니께서 앞으로 성찬 작가가 어떤 작업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비장애인이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보고 더 많이 잘했으면 좋겠고 더 훌륭히 했으면 좋겠고 뭔가가 더 이제 여기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장애 친구들이 끝까지 이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제 좋은 이제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으면 서로부터 그런 것들을 모두 준비하는 게 조력자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저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내 앞가림도 못할 때가 올 텐데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을 하고는 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해야죠. 지금 전시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반응도 좋았던 걸로 얘기 들었었는데.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림이 팔렸답니다. 네. 그래서 독특한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으시구나. 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또 좋은 감정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그림 작가로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장애인식의 활동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나의 다정한 종이 비행기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장애인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장애인식 활동으로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찬 작가의 그림은 그냥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그림이 맞아. 좋다라는 감사하죠.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성찬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건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전 단순해요. 지금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어떤 작업을. 물론 이제 직장이라는 것을 가짐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직장을 가지고 풍족함이 오는 데에는 그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부모의 마음이긴 맞아. 한데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네. 네. 저도 네. 성찬 작가가 그림 네. 그리는 게 힘들어지고 지겨워지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직업인으로서 막 느끼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즐기면서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저는 성찬 작가가 살면서 돈을 계속 벌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돈을 꼭 벌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사회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고 지금은 성찬 작가가 저한테 아주 작은 편의점 물건들을 사주죠. 컵라면이나 감자칩이나 젤리를 사주는데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저한테 다가섰을 것처럼 선생님 저한테 정말 맛있는 커피라던가 뭔가를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과 그다음에 성찬 작가가 어떤 작가가 되길 바란다 그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이 질문 중에 가장 고민 많이 했는데 뭐였냐면 자폐 성향이 있어서 인간이나 사람에 대해서 다가서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그거를 느꼈고 그랬는데 어거지로 이제 권은정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관심은 적지만 성찬 작가가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사물에 대한 시선이나 그런 매력,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몇 세상 살아가면서 몇몇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가족이에요. 성찬 작가가 좋아하는 건 가족이거든요. 좋아하는 그 몇 사람의 그 사람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날카롭게 사물에 집중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성찬 작가한테 바라는 점이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성찬 작가는 이거 되게 뿔쑥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 정크 거 소개해 주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성찬이 어떤 그림을 어떤 그리고 그림 싶어요? 그리고 싶어? 앞으로? 그 정크. 성찬 작가는 정크를 왜 좋아해요? 네. 성찬이 정크를 왜 좋아해요? 이 정크 아트 그림을? 정크 소동. 정크 소동, 정크 소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네. 저는 성찬 작가가 그냥 최근에 정크라는 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단연간 6년 이상을 이 정크 아트 저는 맨 처음에 잘못 착각해서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게 정크 아트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아, 해외에 맨 처음에 그래서 정크 아트를 한 어떤 작가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크 그림은 뭐냐면은 폐차장이에요. 폐차장도 있고요. 폐가전도 있고요. 모든 고물. 그래서 쓰레기 더미인데 성찬 씨가 그리는 그 정크 그림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규칙성과 그리고 찌그러져 있지 않은 그래서 한 번은 이상하다. 폐차장인데 왜 그 프레스기로 중고차를 이렇게 납작하게 훅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유팩으로 성찬 씨한테 그랬어요. 성찬 씨 뭔가를 잘못 착각하고 있다. 폐차장에서는 훅 이렇게 된다. 근데 인상을 막 찌푸렸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성찬 씨가 그리는 정크는 맨 처음에 우리가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을 왜 그리는지 도대체 이 머릿속에 왜 지하철이 들어있는지를 모른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반복해서 그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지만 이 성찬 작가는 정크라는 이 폐차장을 구기진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성찬 씨가 이게 그린 게 이제 폐차장이에요. 폐차장인데 중고차처럼 보이고요. 하나도 찌그러지지 않는 폐차장을 성찬 씨는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폐차장 소동이죠. 폐차장 소동이니
요거 한 다음에 요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차장에서는 그 망가진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뭐 세탁기,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이어, 뭐 이런 공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파손이 되지 않는 폐차장을 하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못 쓰게 된 고물인데 왜 이 못 쓰게 된 고물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관심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성찬 씨가 폐차장 소동 시를 썼어요. 그래서 성찬 씨가 여기 한번 여기까지 읽어볼까? 여기 읽어볼까요? 쓸모없는 고물차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고철덩이 있고 싸우이야. 전 그날 말씀이 아마기기 지키어지도 자주도 잘 누였다 아파한다. 전자 쓰기도 지그러진 게 보여 아파해서 아차 실수가 생각이 들지. 이거 가세요 뭐 세기가 스톱! 자, 이제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요. 쓸모없는 고물차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고철 덩어리가 쌓아오른다. 정크란 말씀 아마 기계인지 찌그러진 자동차도 눌렀다. 아파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도 전자레인지도 아파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되게 우아한 말이 나와요. 무책임한 쓰레기 녀석들. 우리는 쓰레기, 촌도 뭐 복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찬 씨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틀꿈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곤충, 개미 이런 거, 살아있는 생물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물에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사물이 뭔가 이렇게 프레스기를 눌렀을 때 감정이입이 돼서 아파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성찬 씨 나름대로의 정크 아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여기다 그릴 거야? 네. 오, 잘 가져왔다. 그림 얘기를 하니까 권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기획자로에서 이제 창작자로 본인의 그림책을 벌써 2권이나 네. 갑자기 내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내 얘기로 넘어가지? 본인의 그림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미술 선생님, 교육자의 어떤 입장이었고 그 대상자가 장애인들과 같이 많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자극점이 됐던 게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김경화 작가였고요. 김경화 작가가 이제 그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을 먼저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책이 탄생이 됐고 그렇게 됐을 때 김경화 작가가 이제 저한테 먼저 자극점으로 그림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림책에 대한 어떤 구조라던가 어떤 성격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찬 작가한테도 자극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김성찬 작가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거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정말 근데 그림이 참 좋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림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김경화 작가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흥분을 하면서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뭘까라는 어떤 저의 정체성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친구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걸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소재, 가족 중에서 엄마라는 거를 해서 정육점 엄마가 이제 태어났고 정육점 엄마가 딱 나왔을 때 성찬이한테도 강요 아닌 강요로 강매로 해가지고 정육점 엄마를 읽었는데 성찬 작가가 그 페이지 중에서 은정이가 이렇게 저는 실명을 드러냈잖아요. 저의 가족 이야기, 저의 엄마 이야기와 저에 대한 이름이나 게 다 노출이 됐는데 성찬 작가가 은정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장면이 제일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했는데 제일 감사한 거는 김경화 작가한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부끄부끄인데요. 그림 이야기를 사람이 나 이런 그림 그렸어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김경화 작가랑 성찬 씨의 어떤 그림과 그리고 지금 이제 제 그림을 물어봐요. 끝냈어? 이래요. 저한테 맨날 끝냈어? 아니 깨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이제 고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제 작업을 하게 됐고, 소재는 뭐냐면은 저는 종이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제 종이도 좋아하지만 종이 자체를 오리고 붙이고 콜라주 작업을 좋아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종이라는 소재와 함께 그림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경화 작가 얘기를 이제 제 얘기와 어머님 얘기를 이렇게 내비쳤는데, 그래서 아동학과를 나왔고요. 이제 영상원, 그 유명하다는 영상원에서 영화 연출을 했어요. 전공을. 그냥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 그림책이 나오기까지가, 어려웠잖아요. 정말 그림이 그냥 저는 어마무시하게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화를 이제 뭐 영화 연출을 하면서 알았어. 이게 너무 수정할게.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식의 그걸 녹였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막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겁이 좀 덜 났던 것 같아요. 그림이 막 수많은 그림들을 가지고 글과 상관없는 이미지만 봤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굴려보고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성찬 작가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 처음에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그 작업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그 그림 속에서 그게 낱장이긴 한데 그 낱장 속에서 그림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을 어머니까 4명이서 함께하는 이 작업이 또 이어질까요? 그 다음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부터 얘기할까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 늘 그랬듯이 성찬 작가가 그림을 즐겁게 그린 그림들이 모여지고 거기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면 또 다음의 작업도 뭐 이야기가 꿈틀거리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긴 여정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서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솔수북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 속도에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저는 이 한 권이 지금 2번째 그림책이 나오고 중간에 동시집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7년 여정이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또 한 권의 어떤 그림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 나이가 6자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환갑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다음 후속에 대한 그런 계획보다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들은 그 에너지나 그런 거를 받거든요. 지지를 받기 때문에 독자들이 어느 만큼의 반응과 이런 걸 봐야만 그 후속 작업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긴 시간, 긴 여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슬쩍 이제 그 김경화 작가한테 에세이 어때? 에세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우리만 공유하고 성찬 작가의 이런 비하인드 어떤 스토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지루하지만 그걸 어떤 텍스트나 뭐나 어떤 방법으로 재미있게 구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7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 왜 권은정 선생님은 그 영향 속에서 또 2권의 그림책을 내셨고,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서로 좋은 영향들을 맞아요. 많이 받고, 성찬 작가는 사회인으로서 정말 직업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찬 어머니께서 늘 해주시는 성찬 작가의 그 그림에 얽힌 에피소드가 없었다면 그림책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들을 되게 해주셨던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3권의 그 작업을 함께 하면서 굉장히 기뻤고,
가장 기뻤던 건 성찬 작가의 성장을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네. 느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책 작업을 할 때, 두 번째 동시집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할 때 성찬 작가와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것들이 되게 달라졌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 작가 긴 시간 동안 그 그림 완성했어요. 이제 보여주세요. 오, 예. 오, 이게 멋지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네, 거예요, 네. 성찬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네. 한마디씩 아, 하시고 네. 어머니부터 저요? 시작할까요? 네. 저는 성찬이가 이렇게까지 온다고? 그런 감사함이 있죠.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 지금도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머니들이 다 책을 내요? 성찬 작가가요?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분들은 장애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사실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순서인 거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이 친구의 속도에 맞춰서 이 친구한테 맞춰서 초점을 그래서 먼저 그림이 나온 다음에 그림 위에 글을 입혀주신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고 정말 감사하고 진짜로 정말 그 말로 다 제가 표현력이 많이 부족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해우를 절대 선생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력자의 역할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림책에 관해서 제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권은정 선생님께서 기획 중간에서 알아서 네, 너무 진짜 많이 잘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덜어내는 게 저는 너무 커요. 네, 어머님도 역할 정말 크셨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해 맞아요. 아유, 주신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네. 다 그게 없었으면 오롯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늘 감사하고 한솔수북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쵸. 그쵸.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성찬 작가가 그림 작가로 탄생이 됐을 때 가장 여기에서 영향력이 있는 게 우리 이대리님이거든요. 이대리님. 왜냐면 그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은 2019년도 8월에 제가 출간된 걸로 아는데 그 전에 텀블벅이라는 어떤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했을 때 저는 어머님한테 이제 좀 그렇게 드리는 게 저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저 혼자만 고집이 세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림책이라고 한다고는 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퇴짜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에 관련된 출판사에 이거를 의뢰를 하면 이걸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온정적이고 심정적이라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성찬 작가의 그림책이라면 이 한 몸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몇 군데 했지만 거절이었어요.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는 저 하나만으로 지나지 않고 그동안 김경화 작가가 애쓴 거 그다음에 옆에서 지켜봐준 어머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근데 성찬 씨 어머니께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저한테 자꾸 선생님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희안 대리님한테 제가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카톡으로 보낸 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더미를 그림을 확 보냈거든요. 근데 바로 단박에 반응이 오셔가지고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계약서 쓰기 전까지 전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거절을 처참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게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에 어떤 한솔수북에서 어떤 그 편집 디자인을 해주는 이 대리님, 그 다음에 우리 한혜숙 팀장님이 옆에서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간간히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잘 지내시냐고요. 그럼 전 못 지낸다 뭐 이렇게 하는데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책 이렇게 나올 때 중간중간에 이제 한솔수북에서 관심을 가져다 준 걸 이제 김경화 작가는 어머님한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역할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해서 이거는 제가 보면서 그림책이라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걸 정말 많이 제가 느낀 것 같아요. 나 하나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따뜻한 어떤 무언가가 성취됐구나. 그래서 그거로만 해도 저는 굉장한 큰 선물이다.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성찬 작가한테 한마디. 한마디. 네, 이 그림책 나왔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영혼이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제목 수정. 재밌습니다. 그건 비행기로 수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하늘 나는 네. 종이 비행기로 수정. 하늘을 강하죠. 네. 그 제목으로. 부제로 하늘을 나는 종이 비행기. 긴 시간 동안 우리 네. 성찬 작가 고생 많이 했고, 예,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정도에서 그래서 그럼 맞춰야 되니까. 네.